이제 마지막으로 등압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등압 과정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말 그대로 압력이 일정한 과정인 거겠죠? 기체의 압력의 변화량 자체가 없는 상황, 기체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상태로 여러 가지 물리량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등압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압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딱 떠올라지는 연결되는 그런 개념이 있나요? 우리가 온도 같은 경우는 내부 에너지와 연결이 되고 부피 변화 같은 경우는 기체가 해준 일에 연결이 됐었잖아요. 근데 압력 같은 경우는 따로 연결지었던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냥 일의 정의 일부로 들어가 있는 개념이다 정도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력학 제곱축을 더 이상 간소화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갖다가 써먹어야 돼. 자, 기체에 출입한 열 에너지가 일부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야, 일부는 기체가 내부에 해준 일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 요즘을 그대로 써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상태로 우리가 물리량들이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살펴볼 건데,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적어도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일이 원래는 압력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았었지만 지금은 압력이 상수인 상황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체가 외부해 주는 일이 오로지 뭐에만 비례하는, 기체의 부피 변화에만 비례하는, 물론 이제 기체의 부피 변화가 팽창하면 무조건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해주는 거고, 압축을 하면 기체가 무조건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 것만은 똑같겠지만, 이 부피가 변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이 부피 변화에 관련이 있는 걸 넘어서 부피 변화에 그대로 비례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 정도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상황에서 부피가 팽창하는 경우랑 부피가 압축되는 경우 두 가지를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먼저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 팽창하는 경우, 어떤 상황에서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등압 상황에서 팽창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 자,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기체는 외부의 일을 합니까? 외부로부터 일을 받습니까? 외부의 일을 하게 되죠. 일의 부호는 뭐? 양수다. 일의 부호는 양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일의 부호가 양수인데 연력학 제곱축을 써먹으려고 보니까 일의 부호만으로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랑 열의 부호를 알 수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뭘 더 살펴봐야 알 수가 있냐면 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보일샤를 관계를 살펴봐야 물리량 변화를 조금 더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요 T분의 PV, 요게 일정하다라는 보일샤를 관계에서부터 물리량을 추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뭐가 일정한 상태냐면 압력이 일정한 상태죠. 근데 뭐가 지금 증가하는 상태? 팽창하는 상황이니까 부피는 증가하는, 다른 색깔로 할까요? 부피는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근데 전체의 값은 항상 어떻게 돼야 되니까? 일정해야 되니까 부피가 증가하면 모두 증가할 수밖에 없다. 기체의 온도 역시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기체의 온도가 증가합니다. 기체 온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 역시 증가한다는 거? 기체 내부 에너지 역시도 증가한다는 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기체가 외부에 해준 일, 다시 말해 기체의 일의 부호가 양수고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부호도 양수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열 에너지 역시 추론이 가능하겠죠. 기체의 기체가 외부에 해준 일의 부호도 양수고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양수다.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열 에너지도 부호가 뭐겠어요? 양수겠지. 따라서 기체에 출입한 열의 부호도 양수다. 다시 말해 기체가 열을 어떻게 했다? 외부로부터 흡수했다. 이런 연결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 등압 과정 같은 경우가 가장 연결은 어려워요. 여태까지는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0이 돼버리는 상황을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여기 0이 되는 게 단열, 여기 0이 되는 게 등운, 여기 0이 되는 게 등적 과정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 뭐 하나가 0이 안 되는 세 개의 항이 모두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물리량의 변화를 추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기체가 팽창하는 경우 등압 팽창 상황에서는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부피가 증가한다는 건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다는 소리다.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다라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다른 물리량의 변화를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이 보이셜의 관계를 통해서 온도 변화까지 살펴봤었어요. 압력이 일정하고 부피가 증가하는 상황이니까 온도 역시도 증가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냈고요. 온도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는 건 기체 내부 에너지 역시도 증가하는 상황이 된다. 근데 우리가 연력학 제일법칙에서 일의 부호가 양수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부호도 양수라면 얘네 두 개를 더한 열의 부호도 당연히 양수일 수밖에 없다. 열의 부호가 양수라는 얘기는 기체가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등압 팽창 상황에서는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고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괜찮아요? 요게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이 연습이 되지 않으면 지금 하는 말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앞에 우리 연력학 과정의 기본부터 선생님이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복습을 해서 좀 확실하게 좀 연습을 해나가기 바랍니다. 거꾸로가 아니라 반대로 똑같은 등압 상황이지만 이번에는 부피가 감소하는 등압 압축 상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부피가 감소한다는 건 기체가 외부로 일을 한다,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다, 외부로부터 일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의 부호가 음수가 되겠고요. 똑같이 이것만으로는 나머지 두 물리량의 부호를 알 수가 없으니까 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보이셜의 관계를 이용을 하자. 부피가 감소하는 상황이고요. 압력은 똑같이 일정한 상황이다. 전체의 값은 일정해야 하니까 온도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감소할 수밖에 없다. 온도가 감소한다는 것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부호가 뭐라는 거? 음수. 똑같이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는 상황이라는 거. 자, 일의 부호가 음수이고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부호도 음수야. 그럼 모두 음수일 수밖에 없다. 열의 부호도 음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열 에너지의 부호도 음수가 되고요. 열의 부호가 음수는 얘기는 뭐랑 같은 뜻이다? 기체가 외부로 열을 방출하고 있다는 거랑 같은 말이 되겠죠. 등압 과정에서 압축이 된다는 건 일의 부호가 음수이고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며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것도 직관적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죠? 되게 막 복잡한 것처럼 보여도 이것도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해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왜 당연하지? 그게 떠오른 친구들은 정말 잘 이해를 한 친구들이고 떠오르지 않은 친구들은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등압 상황이야. 다시 말해 기체가 벽을 때리는 그 압력은 똑같아야 돼요. 항상. 근데 그 상황에서 부피가 늘어났대. 그럼 내가 요만한 공간에서 요 정도 때리는 압력을 원래 갖고 있었다고 쳐요. 근데 이 때려야 하는 그 부피가 이만큼으로 늘어났어. 근데 내가 똑같은 압력으로 때리려면 내가 이 정도 공간이었을 때는 요렇게 때리면 되잖아요. 내가 이 정도 공간이면 어떻게 때려야 돼? 이렇게 때려야 같은 횟수로 때릴 수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좁은 공간이든 넓은 공간이든 똑같은 횟수로 때리려면 넓은 공간일 때의 분자의 평균 이동 속도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증가할 수밖에 없지. 당연히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내부 에너지 자체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온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온도가 증가하려면 다시 말해 기체의 평균 속도를 높여주려면 열 에너지는 공급을 해야 돼요? 빼내야 돼요? 당연히 열 에너지를 공급을 해야 그 안에 있는 기체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 반대로 똑같이 압력을 유지시켜 줘야 하는데 부피가 줄었어. 그러면 기체가 평균적으로 벽을 때리는 어떤 빈도는 똑같아야 하지만 그 부피가 줄었다는 얘기는 기체의 평균 운동하는 속도는 감소해야 한다는 소리랑 똑같고 다시 말해 기체 내부 에너지를 감소해야 한다는 소리랑 똑같고 기체의 평균 속도를 낮춰주려면 열 에너지를 기체로부터 빼앗을 수밖에 없다. 열 에너지를 방출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한 말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과정을 내가 이렇게 좀 연력학 제일법칙이랑 보이셜의 관계를 통해서 물리량들의 변화를 내가 좀 잘 살펴볼 수 있게 되었구나 싶으면 두 번째로는 얘를 어떤 현상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직관력을 키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요거는 사실 그냥 변화량들을 연결 지어 살펴보는 어떤 기계적인 과정이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제일 올바른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 현상을 직관적으로 접근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상황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과정들을 먼저 연습을 하고요.
이 과정들에 대한 감이 좀 잡혔다 싶으면 각 과정들 있죠. 단열, 등온, 등적, 등합 네 과정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변하는 게 이런 의미를 가지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직관력을 키우는 걸 최종 목표로 잡고 공부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과정들을 전부 살펴봤습니다. 교재에는 단열 과정밖에 나오지 않지만 쌤이 이렇게 네 가지 과정을 모두 다뤄준 이유는요. 이 연락 과정이라는 거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으면서 예습을 해본 친구들은 문제들을 좀 풀어봐서 알겠지만 이제 기체 물리량 변화를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체 압력과 부피가 어떻게 변하냐를 가지고 이제 나머지 물리량들을 추측을 해서 보기를 막 맞고 틀리고를 판단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하잖아. 근데 이제 선생님 네 가지를 모두 다뤄주긴 했지만 뭐 등압 과정 이렇게 해서 쫙 정리, 막 등온 과정을 이렇게 해서 쫙 정리해서 또 하나의 뭐 내용 체계를 네 개의 표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던 무슨 뭐 어떤 그래프에서 압력이 어떻게 변하고 부피가 어떻게 변하고 온도가 어떻게 변하고가 상관이 없이 내가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그냥 연력 제곱칙이랑 그 다음에 뭐 보일샤를 받는 이상기세 상태방정식을 가지고 모든 물리량들의 변화를 다 추정이 가능하구나 라는 그 감을 좀 잡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부러 네 가지를 좀 다 다뤄준 거니까 꼭 반복 연습을 통해서 감 좀 잘 잡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의도가 잘 전해져야 할 텐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연력학 과정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열기관이라는 게 뭔지 실제로 이 연력학 과정이 적용되는 열기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